네, 주요 공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최대 이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했죠. 예, LG에너지솔루션이 잠정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아주 획기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실적이 수치가 찍혔다는 것은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처음에 이제 LG화학에서 분사를 하면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이제 분사 자체를 반대했었는데 결국 이제 투자 때문에 분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사를 강행을 했고 그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내려갔고 LG그룹 전체의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한 다음에 예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증설을 했고 또 이제 세계 곳곳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이제 손을 잡자고 내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많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회복을 했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찍혀야 됩니다. 기업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2년 전에는 이제 그 GM의 이제 전기차에 2차 전지를 납품했다가 거기 화재 사고 나면서 그 때문에 이제 많은 또 그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고 재작년 실적이 좋게 나왔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이 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실적이 뛰면서 예상대로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 올라갔다 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상한가를 그 따상을 못했다가 네.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작년 연말에 이제 다시 50만 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전망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 배터리 이제 빅3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에이스다이와 SK온은 비상장사이고 SK이노베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SK온이 사실은 자금과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마찰이 좀 있다가 결국 이제 그 포드가 SK온이랑 같이 튀르키예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결국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저께 나온 이제 양사에서 동아일보랑 한국경제에 이제 보도한 거에 따르면 포드가 SK온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이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미국 북미 최강자인 GM과 같이 손을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포드랑 또 이제 손을 잡게 된다면은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탄탄대로로 그 매출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포드가 이번에 SK온 대신 LG에너지솔루션 선택한 것은 이제 북미 시장보다는 이제 유럽 시장에 포드도 이제 유럽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는 전기차를 갖다가 선택할 그 배터리가 필요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 10개 완성차 중에서 8군데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를 배터리를 납품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중국에 있는 그 BYD나 뭐 그 기업 말고는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3강을 이루고 있지만은 워낙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갖다 견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시장에도 사실은 중국에 있는 배터리를 갖다가 쓰기에는 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이제 되게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우려될 만한 사안은 이제 이달 말에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상장을 하면서 우리 사주를 줬습니다. 우리 사주가 이제 1년이 끝나가면서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이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라는 것은 그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제 사원들이기 때문에 자사의 이제 전망을 보고서 이제 이만큼 팔았으면 이만큼 올라갔으면 됐겠다라고 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은 팔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4분기 실적도 이제는 지나간 이슈다라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서 저희 출연자와도 LG에너지솔루션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예, 효성화학입니다. 네. 그 효성화학이 이제 어저께 이제 화학 그 유화 업종이 매우 이제 그 주가가 아주 뛰었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도 역시 어저께 주가가 뛰었는데요. 이유는 이제 하나증권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화학을 비롯해서 뭐 DL 그다음에 그 대한유화, 금호 석유화학 등이 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효성화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효성화학에도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조성래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래 명예회장을 비롯한 그 친인척들만큼 내부인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내부인이라는 건 그만큼 이제 회사 상황에 정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성화학의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유화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요보다는
그 공급이 더 많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도 안 좋았는데 그 조성래 명예회장을 비롯한 일가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그 그래프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주식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효성화학만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가 입장에서는 효성화학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고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효성화학은 실제로 주요한 점 무엇이냐면은 베트남에다 한 1조 5천억 정도의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 투자가 실제만큼 성과차 일어날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래 명예회장 일가가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는 걸 봤을 때는 그 시각은 부식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 유화업종 전체가 이제 그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효성화학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공장이 안정적으로 공장이 이제 가동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인척을 비롯한 임원들의 매수를 갖다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효성화학을 상반기에 좋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연금은 효성화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국민연금의 그 지분율을 보면은 12.16%, 10% 넘게 대주주로 있다가 급격하게 8%로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비율은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아까 말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올해 상반기는 효성화학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뭐 8% 넘게 오르고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인데 좀 유망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까지 알아봤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